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5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4월 4일부로 연방노동국에서 실업수당과 관련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연방노동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연방노동국에서 보시다시피 4월 4일 날짜로 공지한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Letter Number 1520 이것에 대해서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CARES Act에 따른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Program.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연방 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원본 그대로이고 그것을 제가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끔 한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배경은 CARES Act,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경제적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프로그램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일정 혜택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보면 기존의 실업수당이 소진되었거나 기존의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또는 제한된 최근 근무 경력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individuals who are self-employed 자영업자죠. or have limited recent work hist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배경이고요. 다음은 그러면 600달러를 일주일에 준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IPL은 임시적인 프로그램이며 자격이 되는 개인에게 다른 실업수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는 실업수당 주 수령 금액에 추가로 600달러를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실업수당이 자격이 되는 개인에게 다른 실업수당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주정부에서 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주정부에서 받는 프로그램에다가 실업수당에다가 실업수당 주 수령 금액에 추가로 600달러 더 제공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 그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뭐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Importance of Program Integrity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이것을 이제 이 법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CARES Act는 주에서 적용해야 할 새로운 자격 조건을 포함한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자격 조건이 뭐냐 이거야. 기존에 실업수당을 받는 자격 말고 추가로 새로 더해지는 추가되는 그런 이런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혜택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잘못 없이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자격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주 정부에서 그동안 지급해줬던 그 혜택을 좀 확대해서 지급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유 없이 일을 중단한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으면
추후 변제해야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 이해가 되셨을 줄로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그 레터 연방노동국에서 발표한 공지사항의 내용을 보면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은 regular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주당 600달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가로 600달러를 제공한다. 여기 보면 additionally $600 per week to individuals who are collecting regular UC, unemployment compensa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실업수당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다음에 저기 실업수당 프로그램도 어떤 실업수당들이 포함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Extended Benefit, Short-Term Compensation, Trade Readjustment Allowances,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 Payment under the Self-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 디테일한 것을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600달러가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이 혜택은 주정부와 계약한 날로부터 이 지금 그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 실업수당 600달러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날짜는 바로 그 계약된 날짜를 말하는데요. 이 혜택은 주 정부와 계약한 날로부터 시작되는데 3월 28일 이전에 계약된 스테이트는 4월 4일부터 지급되고 3월 29일 계약된 주는 4월 5일부터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혜택은 2020년 7월 31일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날 계약한 스테이트는 7월 25일 날 마감이 되고 3월 29일 계약된 스테이트는 7월 26일 마감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펀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보면 추가로 주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자금은 100% 연방 정부가 부담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정부는 고용주에게 이를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제가 실업수당 그 안내한 그 동영상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고용주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것은 그 주 정부의 그 이 실업수당을 주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용주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을 실직한 직원이 말하자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런 레이트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정부에서 주는 것은 주정부가 고용주에게 이것을 부담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정부는 고용주가 이걸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이 참고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공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 정부는 이것을 보고 이걸 기초로 해서 자체 프로그램과 맞추어서 이 600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지에는 이 레터에는 주정부가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다 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만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Operating Instruction에서 제가 발췌라고 했던 거는 한 이유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계약한 다음 주 즉시예요. Immediately 여기 보면 immediately pay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즉시 실업수당 지급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기간의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 줘야 된다. 주 정부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그래서 주 정부랑 연방 정부가 계약이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급이 4월 4일, 4월 5일 뭐 이렇게 지급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실업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데 주 정부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준비가 안 돼서 시간을 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거를 지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소급해서 다 계산해서 지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7월 31일 이후에는 지급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Processing Payment for FPUC 이거는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방정부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급해주는 실업수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신청자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주정부는 이 혜택을 지급하는 시작과 마감일을 포함한 안내를 수혜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정부에서는 자체 기준에 맞춰 지급을 하되 개인이 연방정부에 시청할 필요는 없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실업수당은 주정부를 통해서 받는 거다. 그래서 주정부에다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연방정부가 펀드를 주정부에 줘서 주정부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는 이것을 수혜 대상자들한테 그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일일이 우편물을 보내겠어요? 인터넷 같은 데 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주에 계신 분들은 그 주의 실업수당을 관장하는 웹사이트를 수시로 매일 들어가세요. 그래서 각 주가 지금 이것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이미 신청을 다 받고 이미 신청을 해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주마다 그 시스템이 완비가 아직 안 된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할 수 없이 매일 들어가서 체크하시고 거기에서 뭐 아이디 넘버를 만들어야 되면 아이디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로 하는 인포메이션 어떤 인포메이션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개인적인 신상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직장에 관한 인포메이션 본인이 받았던 급료에 관한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이제 그 수당을 연방정부 것까지 주정부를 통해서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 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주정부가 지급 준비가 되는 즉시 추가 600불을 다음 방법으로 지급해야 된다. 정기적인 실업수당 지급하는 방법과 이건 평상시에 지급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 지급 방법과 시간에 맞추어 지급한다. 뭐 같이 지급 이제 동시에 같이 이제 실업수당을 나갈 때 그 연방정부 600달러를 같이 주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적인 실업수당 지급과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같은 주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일주에 한 번씩 뭐 300불이면 300불 주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지급하는 날짜가 토요일이 아니 뭐 월요일이라고 가정하면 월요일 말고 이거는 또 따로 뭐 수요일이나 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해야 되는 그 주는 꼭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급해야 되는 기간, 그 기준, 그거는 꼭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페이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연방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이다.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주법과 연방법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실업수당을 자 이거 중요합니다. 실업수당을 최소한 1달러라도 받는다면 최소한 1달러라도 6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업수당이 제로로 나오시는 분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600불 해당이.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주정부 통해서 이제 그 결정이 될 텐데요. 지금 연방 정부에서 4월 4일 발표한 거는 보면 if the individual is eligible to receive at least $1 of underlying benefits for the claimed week, the claimant will receive the full $6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업수당을 최소한 1달러라도 받는다면 600달러 전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변제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600달러 전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자, 수혜받는 개인이 실업수당을 채무 변제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600달러를 전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변제되는 금액을 수혜 금액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child support. child support 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인 수당에서 차감되었던 방법 그대로 이수의 실업수당에서도 차감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실업수당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실업수당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정부는 Form 1099G에 이 금액을 포함해야 되고 수혜자가 원할 경우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지급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수혜자가 원할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수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정부에서 저한테 그 실업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필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기 실업수당 수혜자는 자동으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됩니다. 주정부는 수혜 거절당한 개인이 수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어필을 할 경우 주정부가 실업수당을 거절한 이유가 담긴 관련 자료를 어필 디비전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어필 디비전은 주정부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고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4일자로 연방노동국에서 공지한 그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 600달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연방노동국에서 제공하는 것은 단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까지도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 주정부를 통해서 실업수당을 시도를 했는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그 버튼이 없어서 또는 메뉴가 없어서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런 고지가 이제 주정부하고 다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곧 그 신청하는 방법을 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정부 웹사이트를 계속 워치하시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다가 본인이 만약에 받아야 될 자격이 됐는데 못 받으셨다. 그러면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그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